안녕하세요. 정답만 족족 집어드리는 족짓기 토익 강사 조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8강 형용사에 대해서 같이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형용사라고 얘기하면은 물론 여러분 저희가 아마 첫 시간에 그죠? 그 품사에 대한 팔품사가라고 얘기해서 명사하고 동사 얘기해드렸었잖아요. 그 팔품사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형용사겠죠? 자, 알고 계시는 얘기겠지만 자, 이 형용사라고 하는 아이가 근데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어떤 역할을 한다고 배우셨습니까?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배우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저희가 문장의 형식에서 얘기할 때 보어 자리에, 그죠? 자, 보어 자리에 이 형용사가 위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자,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우리 1강, 2강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라고 얘기하는 품사가 문장 안에서 수식하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성분 중 문장의 주를 이루는 문장의 성분이라고 하는 아이들 중에 한 가지인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사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공부를 할 때 보면은 형용사를 사실 얘기할 때는 여러분 누구도 같이 얘기해요. 주로 부사도 같이 얘기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자, 왜? 형용사나 부사라고 하는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배우셨어요? 그렇죠. 수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수식한다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꾸민다 라고 얘기하죠. 뭔가 어떤 대상을 꾸며주는 아이들이 바로 대표적인 형용사나 부사다 라고 배우셨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실 같은 라인에서 보통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형용사라고 하는 아이가 우리가 보통 딱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수식한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 형용사는 누굴 수식해? 명사라는 아이만 수식한다.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왜?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하지만 부사는 쉽게 말하면 명사 외에 다른 대상들을, 그쵸? 뭐 보통 얘기하면 또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나 동사나 아니면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수식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형용사하고 부사를 또 달리 보셔야 되는 어떤 이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공통점, 먼저 형용사하고 부사는 수식한다라는 걸 먼저 키워드로 잡아주시고요. 이 아이들의 그럼 차이점은 무엇이냐? 바로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하고 부사는 명사 외에 나머지 것들을 수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든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에는 예외가 항상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부사를 얘기할 때 명사 빼고 나머지 아이들 수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니까 가끔씩 보면은 명사도 같이 부사가 수식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통 뭐다? 예외라고 해서 따로 중점적으로 여러분 정의를 해드릴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외라는 것도 항상 존재하는데 예외보다도 더 많이 출제되고 많이 쓰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라는 거, 일반적인 얘기라는 거, 그 점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형용사, 오늘은 지금 저와 함께 형용사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자, 형용사의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명사 수식하는 거다. 여러분 수식, 꾸민다라는 말은 사실 뭐다? 문장을 이루는 주가 되는 성분,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 중에서 여러분 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올 수 있잖아요. 이 명사를 굳이 뭔가 꾸밀 때 누굴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형용사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굳이 얘기한다면요. 문장에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라고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명사 앞자리가 비어있으면 형용사를 쓰는 거지만 꼭 형용사를 여러분 명사 앞에 꼭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안 써도 되는 거. 그쵸?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식한다는 말은 사실 뭐다? 안 와도 그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을 이루는데 전혀 사실은 성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라는 말을 먼저 기억해 주시라는 얘기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명사를 수식하는 거 기준으로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라고 얘기하는 건 뭘 기준으로 본다? 항상 동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동사 앞에 보통 뭐 와요? 주어 오죠. 그 다음에 동사가 예를 들면 타동사면 뒤에 뭐 와요, 여러분? 그렇죠. 목적어 오죠. 이 자리에 명사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 명사 앞자리가 비어있다. 그러면 뭐다?
굳이 안 써도 돼. 이미 명사가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뭔가 다른 기본적인 품사들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다? 이 명사를 수식하는, 꾸미는 아이만 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리가 비었을 때 누굴 쓸 수 있다? 바로 형용사라는 녀석들을 쓸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명사를 수식한다, 뭐 보어 자리에 온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그냥 한글로만 꾸준히 그냥 알고 있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문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야? 라는 걸 사실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의 기본 자리는 바로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다. 자리를 위주로 조금 더 외워주시는 거, 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형용사의 위치였고요. 자, 두 번째 위치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 명사 앞자리가 비어 있으면 형용사 쓴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book. 자, 관사 다음에 명사 온다고 얘기해요. 그쵸? 자, 그런데 이 관사 플러스 명사 사이에 빈칸이 있을 경우에, 그쵸? 여러분 이 경우 뭐다? 바로 명사 앞자리죠? 명사 앞자리에 쓸 수 있는,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쓸 수 있는 아이가 누구라고 그랬더라? 형용사라고 얘기했다. 바로 그래서 이 관사, 지금 이 어는 관사죠? 관사와 명사 사이에 뭘 쓸 수 있어요? 형용사를 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형용사는 누구 수식한다?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를 예쁘게 수식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uninteresting, 재미있는 book, 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한 가지 팁을 더 얹어드리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 관사와 명사 사이에 형용사 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리가 하나 더 비어 있다면 이 자리에는 뭘 쓸까요? 관사, 형용사, 명사로 완벽하게 된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런데 굳이 뭔가 더 써야 되는 거니까 누굴 써야 되지? 그렇지. 수식하는 아이를 써야 돼. 그런데 지금 뭐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저는요, 이 자리는 뭐예요? 이 형용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오는 걸로 봐야겠죠? 자, 명사 빼고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나 동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는 아이가 누구라고 그랬더라? 그렇죠. 부사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 누굴 쓸 수 있다? 바로 이 자리에는 부사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uninteresting book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음 자리에 very interesting book 이라고 얘기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죠?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감 잡히세요? 그래서 무엇이다? 관사와 명사 사이에는 누가 올 수 있대요? 부사와 형용사가 순차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관부형명의 패턴을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어떤 구조, 순서를 또 한번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두 번째, 여러분 형용사의 위치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 아주 기본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세 번째 얘기로 가볼게요. 자, 세 번째 형용사의 위치로 가보자면, 자,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형용사의 위치라기보다는 어떤 어순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얘기하는 2번의 경우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정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한정사라고 하는 아이를 우리가 크게 예로 들자면 더, 그죠? 요런 아이가 바로 한정사예요. 더, 혹은 또 누굴까? this, 이런 아이도 한정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더나 this 같은 아이들, 혹은 또 일종의 뭐 all, 아니면 most, 이런 아이들도 우리가 한정사라고 얘기하게 돼요. 자, 이런 한정사라고 하는 아이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한정사는 무조건 명사라고 하는 아이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자, 그래서 바로 뭐냐면, 더는 관사 중에서 정관사라고 하죠. 즉 관사, 혹은 this는 지시 형용사입니다. 지시 형용사나 아니면은 all과 같은 형용사들, 그렇죠? 한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들인데, 요런 형용사들 다음 자리는 무조건 뭐가 온다? 일반적으로 명사가 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니요? 명사 앞자리를 비워두면 이 자리에 뭘 쓸 수 있겠다? 일반적인
형용사들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다? 우리가 형용사라고 얘기하면 명사 앞자리가 비었을 때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명사 앞자리라고 무조건 명사 앞자리가 아니라 만약에 한정사와 같이 오는 명사의 경우에는요, 항상 한정사와 명사 사이에만 형용사가 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란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the interesting book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관사와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온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명사라고 얘기할 때 더 북도 보통 명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앞자리가 비었을 때 interesting이란 형용사 쓰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요. 그죠? 요 얘기까지 여러분들이 봐두시란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 우리가 지금 형용사의 위치 세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그냥 명사 앞자리에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사와 명사 사이, 그쵸?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2번하고 연결되는 얘기인데, 이 관사라고 하는 아이들 말고 관사랑 같은 얘기들이 한정사라고 얘기하는 아이들. 물론 여러분 지금 all도 있지만 하나 더 적자면은 제가 소유격을 깜빡했네요. 자, 소유격, 뭐 예를 들면 my라고 하는 아이들 있죠? 요런 아이를 다음 자리에 명사를 쓰게 되는데 요 중간이 비어있으면 형용사를 쓸 수 있다. 하지만 이 한정사하고 명사가 같이 묶인 상황에서 그 앞자리의 형용사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 요 점을 더불어서 꼭 캐치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여러분 저희가 정리를 해서 형용사의 기본적인 명사 수식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보어 자리에 오는 경우는 어떨까? 자, 여러분 보어 자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얘는 주성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가 누구더라? 몇 형식이더라? 첫 번째 2형식이에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보어를 바로 들이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몇 형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5형식 동사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를 취하게 되는 5형식 동사. 그래서 2형식 동사다, 5형식 동사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이 자리, 동사 다음 자리는 혹은 목적어 다음 자리는 보어 자리로서 형용사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더불어서 2형식 동사에 올 수 있는 동사들, 2형식 동사 보통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비동사, 이다. 혹은 뭐뭐인 채로 남다라는 remain 동사,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seem 동사 같은 아이들이 바로 대표적인 2형식 동사였고요. 자, 5형식 동사는 자, 여기다 라고 하는 consider, 알다 라고 하는 find, 혹은 어떤 상태를 유지시키다라고 하는 keep 동사나 어떤 상태로 남겨두다라고 하는 leave 동사들이 사실 대표적인 5형식 동사로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주로 형용사를 받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까지 같이 더불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이에요. 명사를 수식할 때는 굳이 사실은 안 써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 앞자리가 비어있으면 형용사를 쓸 수 있다 라고 외워두시면 좋겠지만, 이 보어 자리는 주 성분이기 때문에 항상 동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동사가 2형식인지 5형식 동사니까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뭐를 취하겠구나 안 취하겠구나 라를 알아서 형용사를 쓸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정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형용사까지 얘기해 드렸어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